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반담입니다. 저번 영상들을 보니까 저 앞에 산타페 후미등이 이게 좌우측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깜빡이던데, 저 차량은 안 그렇네요. 이제 뽑기 운인가봐. 어떤 차를 뽑느냐. 오늘은 저기 시작부터 저번 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거기 구간 단속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저 앞에 못생긴 엑소 간다, 구간 단속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랬더니, 물론 공감해 주시는 분이 훨씬 많죠. 그런데 원래 사람이 이게 반대되는 의견에 조금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2개가 올라왔던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뭐 댓글이든 넥소 못생겼어. 감사하죠. 애써 시간을 내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 댓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댓글은 그렇게 과속한 차에 의해서 당신의 자제가 다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애들이 감정적인 대응이죠.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되면 불의의 사고로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약간 감정적인 대응. 네, 화가 나셨네. 화가 많이 났죠. 일단 그 감정적 대응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제가 이거 아닙니까?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 네, 고속도로니까 과속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차들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과속을 하는 구간에서는 이 구간 단속을 해서 사고량을 줄였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고향인 울산까지 갈 때 이 구간 단속을 최소한 한 8번 정도 만나. 8번, 한 10번, 체감상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한다면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매일 교통사고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 아우토반에 이렇게 달리는, 정말 뭐 300km 가까이 막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1차선에서. 그래서 좀 빨리 달리는 차라 하더라도 추월 차선이라는 것을 명확히 잘 지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과속의 문제가 아니고, 독일에서도 그렇게 뭐 속도 제한을 가지지 않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무조건 교통사고 나는 건 아니니까. 거기 운전자들을 보면 굉장히 잘 지켜요. 하위 차선에서는 정속 주행을 하는 차들도 있고, 빨리 달리는 차는 이게 추월하고 1차선으로 추월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복귀를 하고, 그런 운전자의 질서가 굉장히 잘 지켜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속이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구간 단속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모든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리고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에서 구간 단속을 실시했더니 사고량이 확 줄었다. 당연하죠. 사고량이 줄겠죠. 과속하던 차들이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과속에만 문제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운전자들의 자세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굉장히 쉽게 받는 편입니다. 특히 이명박 때는 어땠습니까?
제 아내도 운전을 굉장히 못하는데 면허를 그냥 받았다니까요. 뭐 직진만 하면 다 발급했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운전을 못하는 경우라든가, 솔직히 아니고 저 소위 말하는 거 김여사 이런 수준의 운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 도로 흐름을 잘 못 따르거나 운전을 잘 못하는 것도 포함했어요.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게 도로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나온 자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도 있죠.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이게 더 큽니다. 사고의 비율을 따지면 고속도로는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 운전을 잘 못하는 자들, 갑자기 막 선다거나 자기가 빠져야 될 도로를 놓쳤는데 갑자기 멈춘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과속보다는 제대로 된 운전 습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이 있어요. 도로가 잘 뚫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구간 단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간 단속을 했더니 교통사고량이 줄었다라는 논리를 적용시키면 다른 구간에도 계속 설치를 하게 되는 근거가 생겨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이게 정속도로로 바뀐다니까요. 빨리 달려야 할 때도 있다니까요. 달리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냥 단순히 과속을 막으면 된다, 이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부산이나 울산 내려갈 때 계속 만나게 돼요. 체감상 한 10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 구간 단속이에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간 단속. 아니 달릴 때는 빨리 달려줘야지. 그게 고속도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 자세와 습관,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1차선은 비워두고 빨리 복귀하고 이런 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가 생깁니다. 운전 부주의, 그 다음에 운전에 대한 아직 미흡한 그런 운전 실력, 그 다음에 졸음운전, 과속운전보다는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댓글은 대안을 얘기하라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구간 단속이 없었는데 설치한 다음에 대안은 뭐예요? 통제를 위한 통제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죄송합니다. 기침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물 한 잔 잠깐 할게요. 죄송합니다. 막힘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목이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로. 못생긴 타스만, 타스만 이렇게 생겼냐 진짜. 비슷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토일 휴일이 아니고 저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날 이렇게 마트를 가려다 보면 격주휴무라 인해서 거의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마트는 왜 휴일을 지정해 놨느냐? 논리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살린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을 가봤어요. 일단 주차부터 험난해.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기다려야 돼요. 차들이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 가지고,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에요. 죄송합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대기를 해야 되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가 주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평지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트를 끌고 다닐 것도 아니야. 뭐 카트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사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뭐 정찰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찰제가 거의 아니더라고요. 흥정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저같이 INFJ는 흥정을 잘 못합니다. 그냥 가격대로 무조건 내야죠. 약간 좀 불편하죠, 그런 게. 그것도 다 좋다 이거지. 뭐 들고 다니는 거 카트 없이 다 들고 다녀야 되고 힘들죠. 뭐 힘이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은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한참 돌아다니고 뭐 좋은 것도 많습니다. 즉석으로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싸기도 하고, 흥정을 잘하면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마트에서 잘 안 파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나올 때 다시 뭐 주차요금도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편하다라는 거지. 불편해요. 그래서 마트를 가던 사람은 전통시장으로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군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쿠팡이죠, 쿠팡이 이득을 받잖아. 저 마트가 코로나 전에는 막 24시간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뭐 밤에 또 몇 시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거 시키니까 코로나 이후로 밤에 뭘 하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해졌죠. 이제 뭐 밤에 나가서 설렁탕 먹을 곳도 이제 없는 것 같아. 설렁탕 24시간 하는 집도 다 뭐 코로나 이후로, 맥도날드도 그렇고요. 시간을 막 10시로 다 바꿔놨으니까 이제 우리의 이 상념에서는 밤에 나가서 할 곳이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다 문 닫았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니까 이 정책에 따라서 두 군데가 혜택을 받는데요. 첫 번째가 쿠팡이고 두 번째가 배달의 민족이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는 굉장히 상승했죠. 배달 음식은 굉장히 비싸졌고 양은 별로고, 음식 맛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백종원 이후로 그냥 음식이 다 너무 달달해졌어. 건강식이 아니야. 이제 시켜 먹는 것들은 다. 이거 하여튼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정책을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장했던 전통시장을 살린다, 그런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특정 기업만 엄청 발달했단 말이지. 발전했다는 거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쿠팡이 이렇게 거대해지고, 쿠팡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보도 유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뻔뻔하게 대응하고, 심지어 미국의 로비를 통해서 한국이 압력을 가하지를 않나. 이건 모두 다 한국인들이 만들어준 건데, 그 무엇보다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통시장에 대한 이 개선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특정 기업은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마트에 가보면 뭐 거의 한 11시에 문 닫던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 홈플러스도 망했잖아. 실제로 홈플러스가 코로나 이전까지 그렇게 안 되던 곳이 아니에요. 이 정책 몇 개로 인해서 진짜 소상공인이라든가, 마트는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다 무너져 간다니까요. 큰 마트가 무너지면 작은 마트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고, 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겠다, 당연히 경기 활성화에도 둔화가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시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으로 장 봐야 되고.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구간 단속으로 가서, 구간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책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고 예방이 당연히 있겠죠. 빨리 달리다가 안 빨리 달리면. 근데 그거보다 사고를 더 유발시키는 것은 잠깐만요. 현금 쪽으로 가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들의 문제라니까요. 운전자들의 인식과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 납니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하이패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나라 말 잘 안 들어요. 엄청 삐딱이지 하라는 걸 안 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뭐 흥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사람을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되게 젊으시네. 20대 같은데. 항상 좀 열배가 있으신 분들만 보다가 좀 신선하네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죠. 이 운전 습관의 문제. 저렇게 빨리 달리는 차도 있을 수 있지. 급하니까 뭐 급동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운전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그 과정 여러분 아시죠? 학교 근처에 다 이렇게 속도 제한 건 거 민식이법이 기본이었잖아요. 민식이법은 문제가 좀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 앞에서 사고가 나는 게 과연 차들이 빨리 달려서 사고가 나는 걸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유치원생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냐면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유치원생부터 이제 혼자 다녀야 되는 거니까 유치원생부터 교육을 하는 게 맞죠. 그보다 연령이 어리면 엄마 아빠가 손잡고 다니면 되는 거고, 유치원생들 앉혀놓고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에 달리고 있고 애기들 모양의 이제 모형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서 차랑 부딪히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이 도로에 뛰어들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고 자세라는 거야. 차가 학교 근처를 빨리 달려서 속도가 빨라서 사고가 난다가 아니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외에 성지기 씨의 멋진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바바리맨 잡으려고 바바리 입는 것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인식 개선을 하라니까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잖아. 음주운전을 하거나 학교 앞에서 과속을 통해서 사고를 낸 인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맨날 처벌은 엉성하고, 네? 범죄자에 대해서는 맨날 관대하면서 모두를 조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마트에 가면 이렇게 종이 박스에 담아오는데 거기에 이제 테이프 사용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가 터질까봐 싶어가지고 저는 막 테이프를 들고 가서 해요. 이게 맞냐고. 금지한다고 해서 뭐 테이프 사용 금지.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테이프는 나중에 배출할 때 뜯어서 따로 버리세요 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테이프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 마트에 가서 포장하는 것 자체를 힘들게 해서는 되겠냐고요. 구간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면 되지, 모두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맞냐고요. 저는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전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속 주행 잘 하고요, 추월할 때는 속도를 잘 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사고가 안 나요.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 입각해서 거기에 동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인, 당신의 자제가 뭐 과속하는 차에 의해서 받쳐서 죽으면 뭐 이 감성적인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조정하죠. 여러분, 감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감성에 잘 빠져 있는가. 종교를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야. 여기에 무슨 서사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거 참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잖아. 속된 말로 감성팔이 아닙니까? 이 감성에 자극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니까 요걸로 접근하면 쉽다는 거지. 민식이법도 감성에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성에 접근한 것은 동의를 구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우리의 정치사도 다 그래요. 누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그래버리면 다 묻히는 거야 그냥. 박정희 대통령도 공이 있고 사도 있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할 틈이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총 맞고 사망했잖아.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공과 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감성을 자극해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성이 마비가 된다니까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거야. 아까 그 댓글도 감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속으로 인한 차가 당신의 자제를 해치면 되겠느냐. 오늘 길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가. 또 하나 감성 마케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이제 다니는 적이 많은데 그 옛날 광고예요. 한 7, 8년 전 광고인데 산타페 광고. 뭐라고 나오냐면 산타페는 모든 가정을 응원합니다. 아니 뭘 응원한다는 거야. 모든 가정에 커피 쿠폰이라도 나눠줬어? 무슨 감성 마케팅. 목소리 좋은 남자 등장시켜가지고 산타페는 모든 가족의 가족을 응원합니다. 뭘씩 응원한다는 거야. 아유 쓰레기 같은 마케팅. 이런 또 사람들도 감동받아요. 산타페가 뭘 응원했는데. 이런 단순함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게 결정되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지. 이런 걸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어휴 답답한 사람들아. 어떤 정책이 나오면 물론 법을 만드는 게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지만 이런 우리의 밀접한 상황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 말도 안 되는 법 있지 않습니까? 그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도로가 보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정지를 해야 돼. 그게 법이야. 그러면 뭐 신호도 다 이제 파란 뭐죠? 보행 신호가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멈췄다 가야 되는 거지. 그럼 뒤에 차들이 줄줄이 있으면 전부 다 멈췄다, 전부 다 브레이크 밟았다 가야 된다고. 이런 바보 같은 법이 있냐고. 근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순이 나오고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철회가 잘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식이법, 그리고 구간 단속도 무슨 도로에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 기준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과속하는 곳에서는 구간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치했더니 뭐 다른 곳에도 여기도 과속하는 것 같은데, 저기도 과속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계속 설치하는 거지. 그런 게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참내 어이가 없네.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행을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세요. 해결책을 또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만 이 도로에 내보내려면 김여사 운전하는 사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여사 운전을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두 다 수동으로 면허를 따게 하면 되면, 장애인 빼고 장애인만 오토로 딸 수 있게 하고 사지 멀쩡한 사람은 모두 수동 면허를 따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는 무조건 운전 잘하는 사람만 나오게 돼 있어. 수동 면허를 따게 되면요, 차의 메커니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조절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주의를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몸에 배입니다. 습관이 배이는 거죠. 우리가 왜 감성 마케팅을 조심해야 되냐면, 기억하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거의 뭐 700번인가 응시를 했어. 근데 계속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도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700번 이상 떨어졌는데도 계속 도전해가지고, 필기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필기도 많이 떨어졌겠지. 근데 거의 다 실기야, 실기. 옛날에 실기가 어려웠단 말이지. 이게 실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면허를 따게 하려면 면허를 바꿔야겠다. 옛날에 수동 면허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자동 면허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 자체가 어려우니까 뭐 코스를 막 줄인 거죠. 옛날에는 S자도 있었단 말이야. 막 S자로 들어가서 S자로 후진하고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지. 이제 안 하잖아, 그런 거. 아마 그 할머니도 이명박 때 땄으면 바로 땄을 거예요. 이명박이 나쁜 자석.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명박 이 자식 웃긴 놈 아니야 이거. 이명박으로 인해 사고 난 거지. 무슨 구간 단속을 안 해서 사고 난 거냐고. 어쨌든 그 할머니 면허를 결국 땄습니다. 그리고 또 감성 마케팅에 들어간 거지. 기아 자동차가 그 할머니한테 선물 하나 해줬다니까. 차를 뭐 레종가 뭐지 하나 선물해 줘가지고 그 할머니 면허 따고 나서 그 차 그대로 갖다 박았잖아요.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사고 냈단 말이야. 어휴, 이 감성 마케팅. 썬더페는 모든 가정을 응원합니다. 응원하긴 개뿔.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감성 마케팅에 늘 속는다니까. 종교를 비롯해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감성 마케팅. 정치에도 감성 마케팅. 오늘은 일부러 제가 좀 흥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좀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 자,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